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허츠버그는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않다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불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죠. 그냥 불만이 없으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의 반대말은 그냥 불만 없다예요. 근데 우리가 참고로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직무 만족도라는 게 있죠.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성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다고 해서 꼭 성과가 잘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면 성과 자체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은 기본적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필수 조건으로 직무 만족도는 높여놔야 성과를 기대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는 자원을 투입해서라도 만족스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를 허츠버그는 동기 요인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불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적정 관리만 해주면 돼요. 이거를 위생 요인이라고 놓고 가요. 위생 요인이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설명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계설 있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계설이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애정 관계 욕구, 그 다음에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로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계설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동기 요인에 일반적으로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이 위생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금은 어디에 해당할 거예요? 임금은 최소한 임금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죠. 임금은 위생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받고 싶은 거예요. 2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 받고 싶고 3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 받고 싶은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얼마를 줘도 계속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사회적,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회사 다니면서 자기소개 100% 까놓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그 적절하게 인간관계는 관리해라라 그러죠. 관리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 환경.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공간이 불만족스럽다. 더 좋은 공간이 있고 싶다. 그럼 그 공간에 가면 또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공간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생 요인으로서의 불만족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직무 그 자체, 성취감, 의미감 이런 것들이 동기 요인으로서의 만족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이고 그래서 허츠버그는 이러한 동기 요인에 기반을 둔 직무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을 둔 직무 설계로서 직무 충실화라고 하는 수직적 직무 확대를 제시해 주는 쪽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돼요. 허츠버그의 이론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은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동기 요인은 직무 충실화를 통해서 직무 충실화는 뭐다? 수직적 직무 확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취감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맞는 설명이고. 동기 요인의 충족은 동기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정 수준에서 관리 대상인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동기 요인에는 직무의 내용과 관련되는 성취감, 인정, 직무 자체, 책임감, 성장, 승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은 직무 충실화를 통해서 욕구 충족이 가능하고
뭐 동일한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직무 만족과 동기부여에는 내부적 요인들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반대로 직무 불만족은 외부적 요인에 관련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여러분들 쉽게 2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